입니다. 자, for many of us, 우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우리에게 making, 만드는 것은, 자, 여긴 전치사 그냥 끝난 거니까 making이 주어지. 자, 그러면 시간을 만드는데 뭐에 대한 시간? 운동에 대한 시간을 만드는 것은, 자, 동명사 주어면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 is a continuing, 계속되는 challenging, 도전이야. 그러면 지금 운동을 위해서 따로 시간 빼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지? 자, between 뭐뭐 사이에 일 commitment는 헌신. 우리가 일을 진짜 열심히 하지? 그럼 일에 헌신도 해야 돼. 일도 쏟아 부어야 돼. 그 다음에 family obligation. 가족의 의무도 다 해야 돼. 일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야 돼. 애도 봐야 돼. 이 일에 대한 헌신과 가족의 의무 사이에 이것은 종종 feel, 느껴져. like, 모처럼. there is 무슨 뜻? 있다. no. 없는 것처럼 느껴져. 룸이 여기서 갑자기 방이요? 여지야, 여지. 여유, 여지. 그럼 뭐에 대한 여지? 뭐에 대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우리의 팩. 우리 그 트럭 할 때 했었잖아, 팩. 꽉꽉 들어 찬 스케줄에서 for이 룸을 꾸며주는 거야? 됐어? 이건 전치사니까. for a dedicate. 전념. 워크아웃이 뭐야? 운동이야. 우리 운동한다 영어로 할 때 exercise보다 워크아웃을 훨씬 더 많이 써, 회화에서는. 그러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진대. 그럼 다시 해석해줄게. 우리 일에 대한 헌신과 가족의 의무 사이에서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돌봐야 되는 이 사이에서 종종 뭐처럼 느껴지냐? 여유가 없는 것 같아. 빽빽한 스케줄 안에서 운동에 전념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쓰인 거야. But, 그러나 what if가 무슨 뜻이야? 뭐뭐라면 어떨까? 워크아웃이 뭐였어? 운동이 came to you, 너에게 오면 어떨까? 내가 운동을 굳이 막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운동이 나한테 오면 어떨까? 그 운동이 너에게 온다면 어떨까? Right, 바로 in the midst는 mid가 뭐야? 중간. 어디에? 너의 데일리, 일상의 루틴에 중간으로 운동이 다가온다면 어떨까? That's where, 그것이 주어로 쓰인 거야, 대신. Where the beauty, 곳이다. 자, 무슨 곳? 뷰티. 아름다움이지? 근데 오보니까 뒤에서부터 해서 integrate가 통합하다잖아. 그럼 통합 명사로 쓰인 거야. ing 붙었으니까. 통합의 아름다움이 됐어? 근데 뭘 통합해? 미니 어떤 작은 최소한의 exercise 운동을 뭘로? household chore 집안일. 자, 그럼 그것이 곳인데 무슨 곳이야? 그 최소한의 운동을 집안일로 통합하는 통합의 아름다움이 comes. 오는 곳이야. come into play는 무슨 뜻일까? 플레이로 온다는 게 뭘까? 작동한다, 역할을 한다. 작동하는 곳이야. 자, 그럼 여기서 대시 주어지. is가 동사고. 여기가 보어로 쓰인 거야, 보어로. 됐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the beauty of 어쩌고 주어 있지. 동사도 있지. 완벽한 문장이지. 그럼 이게 관계? 부사인데 선행사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원래 선행사가 있었는데 뭐 더 포인트 뭐 이런 느낌?
그것은 지점이다. 무슨 지점? 근데 이 지점이 되게 불특정하고 당연한 소리니까 선행사를 생략해 준 거야. 관계부사는 당연한 얘기할 때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오히려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 됐어? 여기는 문법 한번 잘 봐야겠지? 그럼 다시 해석하면 그것은 그 통합의 아름다움이 최소한의 운동을 집안일로 통합하는 아름다움이 작동하는 곳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let's be realistic. let's 하자. be 되자. realistic 현실적으로 한번 돼보재. 이게 뭔 소리야? 집안일로 운동을 막 통합하라는 게 뭔 소리야?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게. 자, chore 집안일은 is inevitable 필연적이야. 필연적이라는 건 뭐야? 필수적이야. 집안일 안 할 수 있니? 너네는 안 하겠지만 엄마를 생각해봐. 집안일 해야 되지. 필수적이야. Whether it's washing dish, 그것이 집안일이 washing dish, 설거지든 간에 아니면 taking out the trash, 쓰레기 버리는 거든지 간에 these tasks, 이 일들은 설거지하거나 쓰레기 버리는 일들은 are an essential, 필수적인 부분이야. 일상의 삶에. 여기까지 됐지? But 그러나 rather than 뭐뭐 보다는 자, view A as B 뭐라고 했지? A를 B로 간주하다. 그러면 집안일을 purely 순수한 obligatory 아까 여기 뭐였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obligation이 뭐였어? 의무. 그럼 obligatory 의무적인 형용사, 의무적인 activity, 활동으로서 여기기보다는 집안일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why not 뭐뭐 하는 게 어때? seize가 붙잡다. 그러면 이러한 순간을 집안일을 해야 되는 순간을 뭘로써? 기회로서 붙잡아 보는 건 어때? 근데 무슨 기회? 피지컬. 신체적인 활동. 이게 뭐야? 운동이잖아. 운동의 기회로서 붙잡아 보면 어때?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practice. 연습하는 거지. 스쿼트를 연습해. 또는 engage in. 참여하는 거지. 종사하다, 참여하다. 몇몇의 월 풀업, 푸시업이 뭐야? 푸시업. 팔굽혀펴기. 월은 벽에다 대고 이렇게 팔굽혀펴기 해보는 게 어때? 팔굽혀펴기 해봐. As you wait for your morning cattle to bowl. 뭐 할 때? 너가 wait, 기다릴 때 너의 아침 주전자가 끓는 걸 기다릴 때. 그러니까 집안일 할 때 좀 남는 시간에 뭐 청소기를 돌린다거나 뭐 주전자 기다릴 때 그냥 이렇게 스쿼트를 하거나 푸시업을 해보라는 거지. incorporating이 아까 뭐였어? 통합하는 것은 뭐를? quick, 빠른 exercise, 운동을 뭐해? 너의 데일리, 일상의 집안일에 통합하는 것은 또 동명사 주어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 너의 건강을. 자, 그러면 당연히 주제 뭐예요, 요지? 그치? 집안일을 할 때 간단한 운동을 하는 기회로 그냥 집안일을 일이라고 보지 말고 2번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는 naturally 자연스럽게 그리고 오토는 뭐라고 했어? 자동. 그럼 자동적으로 됐어? 자, break가 뭘까? 부수다도 있고 쪼갠다. 여기선 쪼갠다. break it up. 쪼갠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이런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동사를 우리가 뭐라고 했지? 이어 동사. 근데 이어 동사는 대명사가 꼭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래서 break it up이 된 거야. break up it은 안 돼. 됐어?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쪼개는데 그 무언가를 it이 받아주는 게 무언가니까 단수니까 단수 취급. 그거를 근데 뭘로 쪼개냐? shape, 모양, 컬러, 색깔, 그리고 컨셉, 개념으로 쪼개는데 자, 무슨 개념이냐? 우리가 have learned, 배운 개념.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배운 개념으로 쪼개. 자, 내가 서진이를 봤어. 그럼 어떻게 서진이를 인식할까? 여자라고 쪼개서 구분하는 거야. 그지? 청소년.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record, 기록한다. 우리가 본 것을. 자, 우리가 봤다. 이건 전치사니까 빼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봤다 뭐뭐를 목적어가 없어. 선행사도 없어. 불완전하면 what, 앞뒤 불완전하면 what. 그럼 해석은 것으로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기록한데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기록해? 뭘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기록을 해. 근데 뭐의 렌즈? 모든 것의 렌즈인데 명사, 주어, 동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렌즈로부터 기록을 한다. 그럼 나는 만약에 늑대 인간이야. 늑대한테 길러줬어. 아무것도 몰라. 그럼 내가 서진이를 봤을 때 청소년, 여자아이 이런 거 내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나이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특징의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내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분류할 수 있는 거지? We reconstruct. 우리는 다시 construct. 구성한다. 다시 구성해요. 재구성한다는 거지? 메모리, 기억을. 뭐보다는 회상하기보다는 떠올리기보다는 retrieving, 이거 많이 나와. 회상하다 떠올리다. 뭐를? 비디오를. 뭐로부터? 기억으로부터. 그럼 우리는 무언가를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이 만약에 비디오처럼 된다면 너네 뭐 3월 21일에 8시쯤에 오전 8시쯤에 했던 거 뭐 했는지 기억해봐. 그러면 그게 비디오처럼 정확하게 쭈르르륵 다 기억돼? 대충 뭐 아침에 먹었겠죠.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다 여기서 비디오는 정확한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억을 약간 재구성해.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정확하게 다 못하고 약간 재구성을 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is useful. 유용한 특징이야. 우리가 뭔가 기억을 할 때 어떤 카테고리를 나눠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내가 재구성을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원래는 좋아. 왜? 다 기억하면 어떻게 돼? 미쳐. 모든 걸 다 기억하면 뇌가 과부하가 와. 그래서 사람이 미쳐. 그리고 너네 너무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지친 순간도 있잖아. 힘들고 엄청 괴롭고 그런 순간까지 다 기억해. 그런 감정까지. 그럼 사람이 살아? 못 살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거야. 근데 it's more. 이것은 더 efficient. 효율적인 방법이야. 뭐하는? 저장하는 뭐를? 정보를. 유용한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정보 저장해도 좋아. A bit, 약간 뭐처럼? 최적의 optimal 이미지처럼. compression 압축. 그러면 압축 알고리즘. 예를 들면 JPG가 뭐야? 사진 파일 같은 거 JPG라고 하거든, 저장할 때. 근데 JPG는 조금 용량이 작아. 근데 우리가 이걸 일러스트 파일이나 그렇게 크게 하려면 용량이 많이 들어가. 똑같은 사진인데도. 그래서 JPG로 압축을 하면은 그 정보가 많이 들어가지만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우리 뇌도 압축을 해서 필수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좀 지워버리는 거지. 그래야 많은 정보가 좋은 정보만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하는 거야. 뭐보다는? 저장하는 것보다는.
날것의 비트맵 이미지 파일을. 요거는 뭐 해석할 필요 없어. 이거 비디오 같은 거야. 전체 다 기억하는 것보다는 압축된 이런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 같이 내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됐어? 근데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 렉. 부족해. 이 능력이 부족해. 그럼 여기서 이 능력도 뭐 봐야 돼? 순서, 삽입. 그럼 이 능력이 뭐야? 뭔가 압축해서 기억하고 버릴 거 버리고 중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 그럼 이 능력이 부족하고 기억하는 게 좀 부족해. everything. 아니, 봐봐. 이 능력이 부족해. 그리고 기억해. 모든 것을 완벽한 디테일로. 그지? 자, 그러면 부족해. 이 능력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기억해. 뭐를? 모든 것을. 완벽한 세부사항으로. 여기까지. 그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겠지. 그러면 이게 부족한 사람, 여기 기억하는 사람, 병렬구조. 자, 그러면 얘네는 압축을 못하고 다 기억해?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까 미친다고 했지? 이 사람들은 스트러글 투, 고군분투할 거야. generalize, 일반화하는 걸 힘들어하고 서진이나 시연을 보고 여자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얘는 다르게 생겼고 얘랑 다르게 생겼고 얘랑 다르게 생겼는데 얘네가 어떻게 여자야? 이걸 못하는 거야. 그 하나로 분류를 못하는 거야. 다 그냥 다른 종으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배우는 것도 어려워하고 만드는 것도 어려워해. 커넥션, 연결을. 뭐 사이에? 그들이 배운 것 사이에. 그들이 배웠다 뭐뭐를 없죠? 앞에 선행사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what. 그러면 이런 능력, 압축하고 일반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걸 다 기억하는 사람들은 일반화도 힘들어하고 배우는 것도 힘들어하고 연결 만드는 것도 힘들어해. 그들이 배운 것 사이에. but. 그러나 그럼 여기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야? 우리가 기억을 전부 다 하지 못하는 게 효과적이고 유용하다. 근데 but이 나오면서 어떻게 돼? 내용이 바뀌어. Representing the world as abstract idea and feature comes at the cost of seeing the world as it is. 그러면 보여주는 거야. 대표하는 거야. 세상을 뭘로써? 추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다 디테일하진 못했잖아. 그래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라고 말한 거야. 그럼 추상적인 생각과 특징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come, 된대, 온대, 뭘로 온대? The cost, 비용. 근데 내가 여기서 cost는 무슨 의미로 많이 해석된다고 했어? 대가라고 했지, 안 좋은 거라고. 그럼 대가로서 온대. 뭐를? 보는 것의 대가. 세상을 그 자체로서. 세상을 세상 그걸로써 보는 대가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압축해서 추상적으로 보잖아. 그러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대가로 온다는 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거야. 내가 항상 압축해서 좀 요약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Instead, 뭐뭐하는 대신에 우리가 세상을 뭘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보지. 우리 세상을 완전 그냥 객관적으로 봐? 다 각자의 신념, 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잖아. 그리고 모티베이션, 동기, 그리고 과거의 경험. 됐어? 그럼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가정이나 동기나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고. The discovery, 발견. 무슨 발견?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된다? 아까 했잖아. 재구성된다. 뭘 통해서? 추상적인 representation. 대표하다라고 했지. 대표하는 게 보여주는 거지. 재현, 보여주는 거. 추상적인 대표라고 해도 돼. 추상적인 대표나 재현을 통해서 뭐보다는 playback, 다시 플레이 되기보다는 뭐처럼? 영화처럼 따지? 디스커버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주어. 이 주어는 완전히
이게 동사. determine. 손상시킨다. 악화시키다. legal이 뭐야? 법적인 primacy 우월성이라고 우위성이라고 나와 있네. 우위성을 악화시켜요. 뭐에? eyewitness 목격자의 testimony 증언. 자, 해석 한 번 더 해줄 거야. 일단 단어만 따라와. 됐어? 그럼 다시 해석하고 이해해보자.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발견을 했어. 뭘 발견을 했어? 우리의 기억은 재구성되는구나. 추상적인 재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화나 비디오처럼 다 디테일하게 다 플레이되는 게 아니고 다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막 동기,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거에 따라서 재구성화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어. 사람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구나. 자기의 좀 기억에 재구성이 있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하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목격자가 증언을 해주는 게 신빙성이 있는 거야? 얘는 정확하게 기억해? 못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어. 그럼 얘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커. 그러니까 이런 발견을 했더니 그러면 법적인 우위성의 목격자의 증언이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목격자의 말을 100% 믿지 않겠지.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본다고 해서 다 믿을 수가 없어. 왜? 머릿속에서 재구성되니까 기억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첫사랑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을 다시 보면 실망한다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보면? 왜? 머릿속에서 계속 미화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몇 번일까요? 4번이야! 우리의 기억이 fall short, 부족해. 부족하게 떨어지는 게 부족한 거지. 뭐가 부족해? 객관적인 재현이 부족해, 세상에 대한. 우리 기억이 객관적이지 않아. 다 재구성돼. 누가 봐도 4번이잖아. 그의 코넬의 실험에서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수행했어요. experimental, 실험적인 테스트를. 아까 했는데. 아까 했잖아. 목격자의. 이것도 아까 했는데. 방금 했잖아. 증언. 목격자의 증언에 실험적인 테스트를 수행했대. 그럼 이 사람이 실험을 수행한 거고 이 사람이 발견한 거니까 병렬구조. 그리고 발견했어요. evidence. 증거를 발견했어요. 자, 무슨 증거? careful. 신중한. deliberate. 숙고가 뭐야? 심사숙고하다. 뭐였지?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단어야? 성민, 숙고. 깊게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합쳐서 심사숙고겠지? 네. 심사숙고 뭐에 대한? facial. 얼굴에 아까 했잖아. feature. 특징. 그리고 detail. 세부적이게 되는 discussion. 논의, 토론. 뭐해? selection, 선택. procedure, 절차. 까지. 여기까지가 대절의 주어야. 여기가 동사고 대절에. 자, 그럼 다시. 자, 신중한 숙고. 지금 우리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했잖아. 그럼 목격자가 약간 이런 거겠지. 야, 지금 저 집에 강도가 들었어. 목격자 좀 나와봐. 했더니 연지가 저요. 저 강도 봤어요. 그럼 증언해줘. 어떻게 생겼어? 하면은 이제 걔가 심사숙고를 하겠지. 어떻게 생겼더라? 하고 얼굴 특징을 알려주겠지. 그리고 또 너 시연이도 같이 봤어. 그러면은 야, 내 생각에 좀 수염이 있었던 것 같고 시연이가 뭔 소리야, 수염 없었어 막 이러면서 너네끼리 그 선택 절차에 대해서 되게 토론을 하겠지. 이렇게 심사숙고를 하고 막 토론을 하는 게 실제로 be a sign, 신호, 징후가 될 수 있어. 뭐에? inaccurate.
accurate가 뭐야? 정확한. 그럼 inaccurate는 비정확한, 부정확한 identification, 확인이 될 수 있어. 자, 글씨체 왜 휘어졌어요?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목격자 증언을 해. 그래서 우리가 연지가 곰곰이 엄청 생각해봐. 그 다음에 시연이랑 서진이랑 그때 어떤 색깔 바지 입고 있었지? 막 이러면서 막 논의를 해.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된다? 부정확해진다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오래 더 생각해보고 더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수록 부정확해지니까 최초 진술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야. 됐어? 응. 그러면 it's when people find themselves unable to explain why they recognize the person saying things like his face just popped out at me that they tend to be accurate more often.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여기서 중요해. 시험 문제 단골. 이 that 사이에 형용사가 아니고 when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강조 구문. 그러니까 너네가 뭐에 낚이면 안 돼? 컷마디에 된 뭐도잖아. 이거 낚이면 안 돼. 이때 강조 구문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막 너네가한테 막 what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들이 뭐 어쩌고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 강조 구문이야. 아니면 더 헷갈리게 여기에 막 where 이런 거 써놓을 수 있어. 그러면 완벽하네 맞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이때 강조 구문이야. 그럼 해석할 때 그것은 바로 때다. 뭐가? 사람들이 발견해. 그들 스스로 뭘 발견해? unable 할 수가 없다고. 왜 그들이 인지하는지 그 사람을. 됐어? 내가 목격자를 왜 어떻게 하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본 것 같아. 말하면서 뭐라고? 어떤 것처럼 말하면서 그냥 그 얼굴이 봐봐 엠미 나한테 팍 떠올랐어요 라고 말하면서. 됐어? 그럼 사실 이때 강조 구문에 있는 이 구절은 여기 맨 뒤에 붙었을 거야. 근데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 앞에 빼준 거야. 그러면 여기가 주어. 그들이 tend to be 경향이 있어. 되는 경향이 있어. accurate. 정확한 경향이 있어. 더 자주. 그럼 그들이 더 정확해지는 경우는 바로 언제다?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할 때야. 설명할 수는 없어. 왜 그렇게 생겼다고 내가 인지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직감적으로 그 사람 얼굴이 팍 떠올랐어 라고 할 때가 더 정확하대. 심사숙고할 때가 아니고. 됐어? 자, sometime. 때때로 our first. 우리의 첫 번째. immediate. 즉각적인. automatic. 자동적인. reaction. 반응이 어디에 대한 반응? situation. 상황에 대한 반응이 is the truest. 더 EST 최상급. 가장 true. 진실된 interpretation. 해석이야. 뭐의 해석이야? 우리의 마음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뭐뭐를이 없잖아. 그리고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what. 그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가장 진실된 해석이야. 자, 그럼 여기가 주제죠. 우리의 첫 번째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상황에 대한 반응이 제일 진실된 해석이구나. 그치? 제일 정확하구나. That very first impression. 그 매우 최초의 인상이 can also be more accurate. 또한 훨씬 정확해.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뭐보다? deliberate, reasoned. 이유가 아니고 reason이 무슨 뜻이 있어? 이성적인도 있었어, reason이. 그다음 뭐보다? 신중하고 reason 이성적인 자기 서사가
정확한 것보다. 여기 뭐가 빠진 거야? 해석해보면. 신중하고 이성적인 게 정확한 것보다 최초가 더 정확해요잖아. 그럼 정확하고가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비형용사였으니까 여기도 비형용사여야 돼. 그럼 여기에 do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정확하다? 첫인상, 최초의 것 이런 게 더 정확하다? 이 책에서 이 사람이 describe, 묘사했어요. 설명해줬어요. A variety of, 다양한 study, 연구를 어디에서? 심리학과 행동적인 경제학에서. 근데 오하는 demonstrate, 입증하는, 설명하다, 입증하다. 자, 그럼 뭐를 설명했을까? superior이 뭘까? superior은 우월성이야. 그러면 relative, 상대적으로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첫 번째 추측의 우월성을 보여줬대.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 추측이 더 정확하다.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 compare, 비교해서. 뭐랑 비교해서? logical이랑 reason이랑 똑같지? 논리적인 단계의 justification, 뭐 정당화? 뭐에 대한? 결정에 대한 논리적인 step by step, 단계별 정당화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추측이 더 우월했다라는 걸 이 사람도 보여줬대. 몇 번? 5번. 완전 5번. 됐지? many form, 많은 형태. 조사의 많은 형태들이 lead, 이끈다. naturally, 자연스럽게. 맞구나. 자연스럽게 quantitative, 양적인 데이터로 이끈대. 그러면 지금 어떤 연구들의 형태가 질적인 것보다는 약간 양적인 걸로 나아가는구나. 우리 양적인 게 나오면 약간 다 질적인 거랑 반대니까. study, 한 연구인데 happiness, 행복에 대한 한 연구가 아마도 visual, 측정할 거래. number of는 뭐? 수. 그러면 time, 몇 번, 번의 수를 측정할 거래. 시간 아니고 번. 근데 무슨 번? someone, 누군가가 smile, 웃은 during, 동안에 on interaction, 상호작용 동안에 웃었던 횟수를 측정을 할 거래. 됐어? 그러면 연지랑 시연이랑 얘기할 때 연지가 5번 웃었어. 근데 서진이랑 있을 땐 15번 웃었어. 그럼 서진이랑 있을 때 더 행복하구나. 이렇게 수치화 할 거야. 그지? 그리고 연구인데 메모리, 기억에 관한 연구도 아마도 측정할 거야. 그 아이템의 수를. 근데 무슨 아이템? individual, 개인이 can recall, 회상할 수 있는 아이템의 수를. after, 1 아니면 5 아니면 10분 후에.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을 측정하고 싶어. 그럴 때도 내가 여기다 띄워줘. 사과, 바나나, 뭐 원숭이, 뭐 연지, 과수원 이렇게 다 띄워줬어. 한 100개를 띄워줬어. 그 다음에 여기서 기억나는 거 말해봐. 10분 후에. 그럼 연지는 한 15개 대답해. 서진이는 5개? 성민이 한 30개 대답해. 그러면 성민이가 기억력이 좋구나. 이렇게 그 횟수로서 우리가 행복도 측정하고 기억도 측정하고. 근데 횟수라는 게 뭐야? 즉 양적인 거지. 그지? Asking people how many times in a year they are sad. 자, 그러면 동명사 주어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how many times, 얼마나 많이, 얼마나 몇 번 in a year, 1년에 they are sad, 그들이
슬펐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will also 또한 yard가 산출하다. quantitative 양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거야. 너 얼마나 많이 슬펐어? 1년에 몇 번 슬펐어? 그러면 저는 한 달은 슬펐던 것 같아요. 30일? 그 다음에 저는 별로 슬픈 날이 없어요. 새벽이처럼. 저는 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not be believed. 믿을만하지 않아요. 너네가 슬펐던 날을 몇 번인지 어떻게, 그 기준도 좀 모호해. 내가 어느 정도 슬퍼야 슬픈 건지도 또 모호하고, 아까도 질문에서 한 것처럼 기억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모호해, 그지? respondent, 응답자들의 recollection, 그 회상이겠지? 회상은 아마도 다시 모으는 것은 회상은 inaccurate, 아까 했잖아. 부정확해요. 됐지? 부정확해요. 당연하지. 새벽에 며칠 전에도 학원에서 울었잖아. 그런 날이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이 질문 나갈 때 저는 불행한 적이 없어요. 슬픈 적이 없어요. 기억 못하니까. 그리고 그들의 definition, 정의. 뭐에? 슬픔의 정의가 could vary는 다르다. vary가 아니야. widely, 넓게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슬프다는 게, 은지는 나는 운 게 슬픈 거라고 생각하고, 이래서 성민이는 그냥 기분이 좀 찜찜해도 슬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슬픈 게 다 다를 수 있잖아. 그러나, asking, 이번에 물어보는 거야. How many time, 얼마나 많이, in the past, 과거 연도에, were you sad enough to call in a sick to walk? 너가 슬펐어? enough to, 충분히 뭐뭐할 만큼. call in sick to work는 병가를 대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 다니면은 그런 거 있잖아. 뭐래? 엄마 아빠 직장 안 다니시니? 연차 월차 이런 거 있잖아. 한 달에 갑자기 미리 말하면 하루 쉴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그 연차 월차를 쓸 만큼 충분히 슬펐던 적이 몇 번이야? 그럼 기억날 거 아니야. 내가 작년에 월차를 한 8번 썼는데 그때 내가 뭐 병원 가야 되는 거 빼고 너무 몸이 힘들고 슬퍼서 이만큼 했던 것 같아는 정확하게 기억하잖아. 이렇게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네. 동명사니까 단수 취급. prompt, 촉진해요. concrete, 구체적인 답을. 그치? 이렇게 말하면 나 그렇게 슬펐던 적 그 정도는 한 3번 정도 휴가 낸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similarly, 유사하게, 비슷하게 instead of asking, 물어보는 대신에, 요청하는 대신에 ask 짝꿍이 누구다? to,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거야. rate, 평가해달라고 비율을. how, 얼마나 나쁜 미룬이니? 미룬이가 뭐야? 미루는 사람을 우리 미룬이라고 하지 않아? 유서이가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던데? 미룬이 노래 다니던데? 그러면 그들은 얼마나 나쁜 미루는 사람이니? 이제 평가해봐. 라고 너네한테 질문을 해. 그럼 나는 조금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방어기제가 발동해. 그럼 난 솔직히 맨날 미루면서 중간 정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ask. 이거 대신에, 자, 여기 대신에 끝난 거야.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 그럼 ask가 여기서 명령문이야. 요청해라. 물어봐라. How many of your utility bill? 얼마나 많은 너의 고지서가 뭐 돈 내라고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You currently, 너가 지금 현재 late, 늦고 있어. in paying, 지불하는데. 그러니까 고지서가 원래는 어떻게 날라와 얘들아? 막 전기세라던가 관리비 이런 것도 다 날라오잖아. 그게 매달 며칠까지가 있어.
근데 그거 얼마나 밀렸어, 너? even though, 비록 너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고 afford, 뭐뭐 할 여유가 있어도 pay them, 그들을 낼 여유가 있어도 얼마나 많이 밀리고 있어? 그럼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건 뭐야? 귀찮아서? 미루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얘 척도를 계산할 수 있겠지. 얼마나 많이 미루는 사람인가? question, 질문인데 seek, 추구하는 concrete, 구체적인 respond, 대답을 추구하는 질문들은 주어. help, 도와줘요. 만드는데 help는 뒤에 동사 원형 바로 올 수 있지. to도 되고. abstract 아까 했는데 추상적인 개념을 더 어떻게 해줘? clear,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거 얼마나 많은 미루는 사람이에요? 추상적이잖아. 저 고지서 3번 정도 밀릴 정도로 구체적이게 됐잖아. 그리고 또 ensure, 보장해줘. 병렬 구조. 됐어? consistency, 일관성을. from A to B, A에서 B까지. 그럼 한 연구에서 다음 연구까지. 나는 갑자기 추상적으로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돼? 너 얼마나 미루는 사람이야? 나는 보통 이랬는데 다음 질문에서 너 그러면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나 많이? 이러면 앞뒤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렇게 수치를 딱딱 계산하면 얘 진짜 미루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24번. 이게 모의고사로 봤을 당시에 애들이 조금 많이 틀렸어.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달라서. 자, evolution이 뭐야? 진화. AI의 진화는 is often, 종종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된다. 그럼 AI의 진화가 연관돼요. 컨셉, 개념과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 특이점이라고 했지? 특이한 점이 아니야. 여기서 특이점은 넥서스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이론 같은 건데 그 AI가 내가 이게 진짜 신기했다니까? 서점에 가가지고 내가 유합 어쩌고 이름 있어. 그 진짜 유명한 사람이거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넥서스라는 책을 출판을 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샀어. 근데 거기에 이 특이점이 나와, 개념이. 근데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에서 바로 이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슈를 진짜 현대, 당대에 너네가 이슈를 진짜 많이 알고 있어야 돼. 특이점이 뭐냐? AI가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해. 자, 근데 여기서는 몰라도 상관없는 거였긴 해. 자, 그러면 AI의 진화는 종종 연관이 되어지는데 특이점의 개념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너네가 모를 걸 당연히 모를 거야 하고 특이점이란 refer to, 언급하는 거야. the point, 어떤 시점을 언급해.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완전. 자, 근데 무슨 지점이냐? AI가 exceed, 초월해버리는, 능가해버리는 뭐를? 인간의 지능을 앞서는 시점을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해. 그럼 어때 얘들아? 무섭지 않아? AI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 After that point, 그 지점 후에, 특이점 이후에 이것이 예측되어져. 뭐가? that 이하가. 가주어 진주어겠지? AI가 will repeatedly, 반복적으로 improve, 향상시킬 거야. 그 스스로를.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인풋을 넣고 AI가 거기에 아웃풋을 내주는 주체가 누구야 지금은? 인간이야. 근데 사실 지금도 슈퍼컴퓨터 같은 애들 있잖아. 알파고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스스로 진화를 해. 인간이 안 해도 스스로 학습해. 그리고 스스로 계속 버전이 막 진화돼. 그러면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얘네도 계속 자가 학습이 가능해져.
그지? 그러면 스스로 막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럼 지금 AI가 AI를 향상시키는 거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똑같으니까 제기대명사.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될 거야? improve. 진화할 거야. 그럼 이게 동사 하나, 이게 동사 두 개, 병렬 구조. AI가 향상시킬 수 있고 진화할 거야. 진화할 거야. At an accelerated, 가속화된 pace, 속도로. 그럼 스스로 학습하면 AI가 지금보다 더 빨리 진화하겠지. 그지? 그러면 AI가 become 됐을 때, 스스로 인지하게 됐을 때, 그리고 pursue, 추구하게 됐을 때, 시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여기서 AI가 되고 AI가 추구하는 거 병렬 구조. 그 AI 스스로의 골, 목표를 추구하게 됐을 때, 그럼 AI가 난 인간을 지배해야겠다 라는 목표를 추구하게 돼. 스스로 학습하고. 이러면 어때, 느낌이? 개 무섭잖아. It will be, 그것은 될 수 있어. 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being이 존재야. Not just a machine. 뭐가 아니고. 단지 기계가 아니고 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AI가 진화하면 안 좋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근데 내용이 바뀌어. 근데 우리가 보통 AI라고 생각하면 다 부정적으로 와닿아, 조금. 우리가 하도 교과서나 막 사회 이런 거에 그런 것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나의 그런 선입견? 나의 통념을 영어는 빼고 읽어야 돼.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그리고 끝까지 읽어야 돼. 자, AI와 인간의 consciousness, 의식이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 얘네가 begin to, 시작한대. 뭐 진화하기 시작하는데 AI가 막 인간을 막 능가하고 막 우리를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진화하기 시작한대. 그럼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은 거지. Our consciousness, 우리의 의식이, 우리는 인간 말하는 거지. 우리의 의식이 we evolve, 진화한대. 새로운 차원으로. 인간도 진화를 하는구나. 뭘 통해서? 우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누구랑? AI랑. 컴마 위치. 이것은 provide, 제공할 것이다. 우리에게 with intellectual simulation, 뭐를? provide A with B야.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러면 intellectual, 지적인 simulation, 자극. 그리고 inspire, 영감. 무슨 영감? 새로운 통찰력에 영감을 줄 거다. 제공할 거야. 영감을 줄 거야. 병렬 구조. 그럼 새로운 통찰력과 창의성에 영감을 줄 거야. 그러면 나쁠 줄 알았는데 좋네. 그치? conversationally, 대조적으로. 그럼 여기서 무슨 내용이야? AI의 진화가 인간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네. 근데 대조적으로 우리의 의식도 갖는다. significant, 중요한, 상당한, in fact, 영향을 가져. 어디에? The evolution, 진화인데 누구의? AI에. 그러면 AI가 진화하면 인간도 진화하는데 인간이 진화하면 AI도 진화해. 인간도 AI한테 영향을 끼쳐. 그러면 direction, 방향이지? 그러면 AI의 진화의 방향은 will depend greatly on, 많이 의존해. 됐어? What value and ethic we incorporate into AI. 그러면 우리가 incorporate 아까 했잖아. 통합하는 것. 어디에? AI에 통합하는 value. 가치나 ethic, 윤리.
의존해. 어떤 가치나 윤리를 우리가 AI한테 통합시키는지에. 됐어? We need to. 그러면 여기 need to라고 또 나왔잖아. 뭐뭐 해야 된다. 주제. 우리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어. CASB 또 나왔어. 우리의 relationship. 관계인데 누구랑? AI와의 관계를 뭐 주어 맨날 중요하다고 했잖아. 상호. 서로. 상호. coexistence. 코가 뭐였어? 코? 같이. 그럼 같이 existence. 존재하는 걸 무엇이는 말로? 공존. 상호 공존으로서 봐야 돼. 의식적인 존재의. ing. recognizing. 인식하면서 그것의 right. 권리를. 그리고 지지하면서 병렬 구조겠지? 그 AI의 의식의 진화를 지지하고 AI의 권리를 인지해주면서 의식적인 존재로서 상호 공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럼 AI 나쁜 내용 아니었어. 자, 그러면 몇 번일까? 3번. 다가오는 미래는 AI인데 AI가 인간의 파트너예요. 같이 진화하는. 근데 틀린 애들은 약간 요런 걸 많이 찍었더라고. AI가 친구일까 적일까? 근데 이런 내용은 아니지? 그래서 지금 좋은 내용을 말해주는 거야. 앞에 되게 나쁜 것 같이 말하지만 그거 아니고 같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자, 디지털 기술은 본질적으로 be related to 뭐뭐와 연관이 있다. 메타포, 비유. 그러나 디지털 은유는 are different, 다르다? linguistic, 언어의 비유와는 다르다겠지. 그러면 비유가 복수였으니까 복수 원즈 맞지? 중요한 방식에서. 그럼 지금 소재 나왔네. 소재가 뭐야? 하나는 디지털 메타포고 하나는 언어 메타포고. 그지? 언어적 비유는 are passive, 수동적이야. in the sense, 뭐뭐라는 감각 아니고 의미에서. 무슨 의미? 그 청중이 need to, 뭐뭐 해야 돼. choose, 선택해야 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enter, 들어가는 걸 선택해야 돼. the word, 세계로. propose, 제안된. 뭐에 의해서? 비유에 의해서 제한된 세계로 들어가는 걸 선택해야만 돼.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동 능동하고 살짝 달라. 읽어보면 느낌이 올 거야.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비유에서 시간이라는 게 is a beggar? 배그가 뭐야? 배그. 구걸하다잖아. 구걸하는 사람이래. 시간이 구걸하는 사람이래. 이거 뭐야? 비유적 표현이야? 근데 시간이 구걸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걸 처음에 너네도 지금 들었지? 그러면 그 청중들이, 그 독자들이 is un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없어.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어. 그 비유를, 이걸 이해를 못해. 시간이 구걸자라는 게 뭔 개소리야? without 뭐뭐가 없으면 cognitive 인지적인 effort 노력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려고 알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 그리고 without further 더 나아가는 engaging 참여. 어디에? 셰익스피어의 뭐 산문,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글을 말하는 거야. 셰익스피어의 그 글에 더 참여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해를 못해. 맞지? 왜? without 뒤에 ing 부사 빼고 보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셰익스피어 그 작품에서 나온 거잖아. 그럼 그 작품 위아래로 맥락을 보면 이해가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측면에서 언어적 비유는 되게 수동적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선 수동적인 게 뭐 우리가 잘 안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시켜서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좀 이해하려면 오래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technological metaphor,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기술적인 비유들은 are active, 활발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 나왔으니까 능동적이야. 반면에 기술적인 은유들은 능동적이고 종종 강요적이야. In the sense, 의미에서. 무슨 의미? 그들이 realized. 근데 그들이 누구야? 기술적인 비유였지. 근데 기술적인 비유가 깨달아진다 이상하지? realize가 깨닫다 말고 무슨 뜻이 있어? 실현하다. 그러면 얘는 실현된다. 어디에서? 디지털 인공물에서. 근데 인공물이 뭐야? 인공물 복수니까 복수 취급. actively 활발하게 doing thing 어떤 것을 하는. forcefully 강요적으로 ing 바꾸면서. 사용자의 의미의 호리진, 수평선을. 그러니까 끝까지 읽으면 이해가 가. 끝까지 읽어보자 뭔 소린지. 기술적인 크리에이터, 창조자들은 can not generally, 일반적으로 afford to, 뭐뭐할 여유가 없어요. require, 요구할 여유가 없어. 그들의 potential, 잠재적인 audience, 청중한테 require 짝꿍 to, 뭘 요구해? wonder, 궁금하게 할 여력이 없대. 궁금하게 하는 걸 요구할 수가 없어. how, 어떻게 이 은유가 work, 작동하는지 궁금하게 요구할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 우리 아까 여기에서는 시간이 구걸자다라고 하면 문학에서는 이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인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앞뒤 맥락을 봐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걸 알아내야만 했어. 그지? 근데 여기서 이 크리에이터를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해봐 너네. 그래 내가 이거 지문 해설할 때 그때 보겸 얘기를 했었거든. 보겸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해? 보이루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우린 보이루를 들을 때 보이루가 뭐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걔 영상을 다 찾아봐야 보이루를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보겠냐? 보이루 뭐야 그냥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사말이구나. 이 정도는 뭔가 즉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구독 영상을 볼 때마다 그런 짧은 쇼츠나 릴스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신경 써서 막 인지하고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맥락을 파악해야 되면 그런 거 보겠어? 안 보지. 그러니까 디지털의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내가 나의 구독자를 끌기 위해서는 되게 자극적이고 빠르고 빨리 이해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가 말하는 저 언어에 저 비유의 속뜻이 뭐지? 저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이걸 궁금해하는 걸 요청하지 않고 바로바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맥락상 바로바로 이해를 되게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아무도 안 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normally 보통 the selling 판매 포인트는 the usefulness는 유용성이겠지? 기술의 유용성이 명확하다, 명백하다, 완전하지 않아? 네. 그럼 what은 뭐다요? 되시겠죠? 그러면 디지털에서는 잘 팔리는 포인트가 뭐냐? 판매 포인트가 뭐냐? 어떻게 해야 인기가 많냐? 그 기술의 유용성이 명백해야 돼. At first glance.
첫 번째에서부터, 첫 번째 힐급 범에서부터. 처음에 딱 보자마자 꽂혀야 돼. 너네 인터넷에서 물건을 내가 팔 거야. 근데 광고를 할 거야. 그럼 처음부터 사람들이 확 꽂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가격을 바로 알려준다던가, 이벤트를 바로 알려준다던가. 내가 이거를 구구절절 읽어가지고 우리 광고의 요지를 밑에 찾을 수 있으면 봐? 안 봐. 신문도 헤드라인만 보는데.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첫눈에 딱 명백하게 보여야 된다고. 근데 반면에 셰익스피어는 뭐야? We love, 사랑을 받죠. In part,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그의 작품의 의미가 is no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서. 시간이 구글자가 뭐야? 처음엔 명백하지 않지만 내가 살펴보고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보면 이해가 가니까 사랑을 받는 거야. 그러면 기술적인 비유와 문학적인 비유에 뭘 말하는 거야? 차이를 말하는 거야. 얘네는 비유를 첫 번째부터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문학적인 건 오히려 곰곰이 생각하고 이래야 약간 진가를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require, 요구해요. 자, 그럼 셰익스피어가 주어지? 얘가 사랑을 받는 거지? 이게 주어겠다. because 있었으니까, 그지? 그럼 그의 작품의 의미가 어쨌든 단수니까 요구한다. 몇몇의 생각을. 어디에서? 청자의 부분에서 생각을 요구한다. 됐어? 응. 자, 그러면 이게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그 셰익스피어한테 하는 게 더 능동적인 활동 아닌가? 그치? 수동은 보통 우리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비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나는 비유야. 문학적 비유야. 나는 사람이 나의 의미를 해석해주지 않으면 아무데도 쓸데기가 없어.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이해해? 알겠지? 그래서 이거의 차이를 말하는 지문이야. 롯데꾸알.